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38페이지 사주팔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을사기묘 임술 신축. 일단 총명하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경우가 있고 다만 혼재가 있다, 이런 팔자인데요. 우리가 명을 판단한다고 한다는 것은 명국이 가진 정보를 해독하는 것이죠. 네. 명국은 기둥의 모형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국에서 용신, 그 다음에 꺼리는 기신을 확정하고 작용 방식을 확정한다. 우는 내용의 표술이고 윤회는 길흉의 요소를 인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이 팔자 사례로서 음양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이기법이죠. 그런 그 팔자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이 명국을 볼 때는 무토, 경신금을 용하고 수목이 기신이며 하극금은 흉하지만 생토는 길하다. 갑자기 억구법도 아니고 격구법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음양으로 팔자를 볼 때는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그 뒤에 태극 음양법에 따로 그 9권인가요? 10권쯤 있겠네요. 그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본적으로 선천, 후천을 나누고 오행을 음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은 일단 화, 음은 수가 대표하죠. 그 다음에 화를 돕는 토. 토가 왜 화를 돕느냐면 수를 극하니까 화, 양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수를 돕는 중에서 수를 돕는 것은 목이죠. 목, 극, 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양은 또 음은 서로 돕는 관계죠. 금이 있는데 금은 목을 극할 때는 양에 속하고 수를 도울 때는 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묘월이다 그러면 묘, 이것은 음월입니다. 음월. 그래서 월을 우리가 채로 보기 때문에 음채, 음이 채이니까 용신은 양을 쓰는 것이다. 음채 양용의 음양으로 보는 격국이죠. 그러면 명국에 신금, 경금이 있으니까 금으로서 목을 극하면 토가 자유로워지죠. 토를 구응하는 겁니다. 구응. 그래서 토가 수를 극하도록,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가 수를 극하도록 함으로써 양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음채양용의 격국인데, 경신금으로서 목을 극하고 또 토로서 무토가 있죠. 토로서 수를 극하는 이런 용신을 취한다. 근데 이때 화가 목을 극하는 금을 극해버리면 다시 목이 자유로워지고 목은 토를 극할 겁니다. 그러면 토 양이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음양에 파격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무토 경신금을 용하고 수목이 기신이다. 화금은 흉하지만 화가 생토할 때는 또 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음양에서 양은 귀죠, 귀. 그래서 본래 여기에서는 이 관살이어서 귀가 아니고요. 양이어서 귀입니다. 그리고 금은 본질상,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금은 부죠, 부.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제왕, 지존, 화는 양의 지존이죠. 화는 본래 오행 본질 속성이 열정적인 사명감, 세상을 널리 비추는 사명감, 수는 노회한 어떤 권력, 계략, 이런 의미로 오행을 사용합니다. 금은 현실성, 현실적 기술성, 인의예지신 오상으로 분류하는 거 말고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수가 오히려 시장이죠. 시장에서의 어떤 개교, 권력 이런 것이 수고요.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현실성, 실질적인 거, 기술 이런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오행상 본질이 부라고 하는 거죠. 부. 화토는 귀. 금수는 부. 이런 겁니다. 팔자 구조상으로 봐도 토국수하고 있으니까 금극목하면 음을 조절하는 것이죠. 음이 조절을 얻으면 그 조절을 하는 자는 부의 음이라는 원래 부의 음이고 양은 귀인데 음을 조절해 주는 것은 부의 징표다. 토는 양으로서 귀, 금은 음을 넣어줘서 부를 넣는다. 이 팔자는 토가 극을 받죠. 묘술합. 귀가 없다. 그리고 관제가 있다. 거꾸로. 그러나 화운에서는 토를 도우니까 약 작은 관직이 있다.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은 아까 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유운에 구현된다. 묘가 수를 합하는 것은 다치는 거죠. 목극토, 음을 돕는 거죠. 감정불화 이런 겁니다. 수가 여기서는 꺼리는 거죠. 설금하고 생목하니 모친의 수명이 길지 못하다. 금이 여기서는 인성인데 금이 역할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수를 돕는, 수가 통관해버리니까요. 수를 돕는다기보다는 수에게 통관을 당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수를 돕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그 십신이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못 지냈으며 길지 못하다. 원국의 길흉을 판단하고 그 기초 위에서 먼저 존재를 논하고 상이 있는지를 논하며 상이 있으면 어떤 이벤트가 있고 가치 중립적이죠. 가치 중립적인 이벤트가 있는 것은 상이 있는 것이다. 이 팔자로서 원국에 출현한 상을 한번 볼까? 상. 자, 을목을 보면 상은 조합의 기능, 역할 등을 뭐랄까요? 통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글자의 어떤 모습,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고 조합 아니면 전체 팔자 이런 것들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 전체적인 모습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을을 떼놓고 보면 을은 목이죠. 그리고 상관이고 따라서 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신이죠. 을이 원국에서 성립한 상이다. 아까 성립이라고 봤죠. 성립한다는 것은 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으로 논한다. 이게 그래서가 아니고 먼저 존재하는 것이다. 을은 그리고 근이 있어서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존재 유무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성립을 따지는 겁니다. 오행으로는 목이고 오행 목의 고유의 성질은 선을 논하는 어진거, 그 다음에 선성, 그 다음에 서성, 공부하는 거죠. 서성. 그 다음에 향상심. 인이니까 자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고유 특성인데, 여기서 십신상으로는 상관으로서 꺼리는 것이고, 또 그런데 왕합니다. 오행상으로는 마음은 자유롭고, 손은 부드럽고, 화기가 상하는 것을 부수한다. 십신으로는 꺼리는 것이니, 고집, 오만, 다해하지만, 쓸모가 없다. 꺼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고집이나 오만이나 다재 이런 것들이 십신의 상관 특징인데 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쓰지는 못한다. 을은 상관이니 다정하지만 무절제. 을이 왕하여 토가 상해를 입으니 귀가 있긴 어렵다. 을이 기토 용신을 극하는 상이 성립하니 흉하다. 귀가 없고 사업에 곡절이 있다. 주로 파제는 해운에 성립하고 음이 더 왕해지는 거죠. 관제는 추군에 성립한다. 해운에는 양이 음이 왕에서 사해충을 하고 해서 재성이 깨지죠. 추군에는 축술형이 있죠. 토가 양인데요. 여기서는
토가 형으로 상하기 때문에 그때 관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지금 십신로 보는 거죠. 십신. 이건 화, 이건 토죠. 을목이 사화를 생해서 설기되는 상은 사화를 돕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랍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응하냐? 병화운에 응한다. 을은 임의 생이 있어서 다정한 상이죠, 다정. 해운에 임수가 오니까 성립하죠. 을은 이미 통관하여 신이 을을 극하지 못하니까 임으로 인하여 인이 흉한데 해운에 응한다. 아까 모친의 어떤 수명 이런 거죠. 통관이 흉하면 통관되는, 그러니까 통관 당하는 십신상에 불길이 응하는 거죠. 통관이 아까 말하는 임수가 신금을 통관하는 거, 이때는 신금의 흉이 응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기토가 임수의 그 통관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을목이 바로 면에서 기토를 긴첩해서 극하고 있기 때문에 임수의 통관이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은 신금용신이 극하는 상이 그게 구응이죠. 을목이 꺼리는 거니까요. 통관을 하고 있지만 그 상이 있고 그것이 응기할 때는 부가 응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팔자 자체로서는 임수가 신금을 통관해서 을목을 제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상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응기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상대로 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유금운이다. 계유운이네, 계유. 그렇죠? 명국이 을해운이면 상관의 성립으로 응하는 것을 논한다. 을이 기토를 극하는 것은 흉하지는 않는데 사업의 대발전업, 양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극하긴 하지만 신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흉이 되진 않죠. 그러나 사업에는 큰 발전 없고, 을이 억제되는, 피제되는, 그러니까 죄를 당하는 유년에서 사업에 약간의 개선이 있다. 을충신은 아까 그 임수가 통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의 불기라는 것이고, 을이 신의 극을 입는 것은 재부의 개선이 있다. 앞에 말씀드렸죠. 을이 화를 생하면 상관생자 좋은 역할을 하는 장사, 재기라고 또 외우를 즐긴다. 양을 돕는 것이죠, 양. 묘합술은 정신, 신체의 불기라는 것. 신경통, 무기력, 무정신,
이런 거. 의뢰운의 임수가 성립하는데 신을 설하여 신이 임을 극하지 신이 을을 극하지 못하니까 인성에 흉하고 모친이 돌아가신다. 개미년에 목국이 생을 얻고 금이 목을 극하지 못하는 것이 성립. 이때 응기하는 거죠. 임수가 성립하고 신을 설하여 신이 을을 극하지 못하는 것은 임수가 자유산만하고 질기며 정신이 좋지 못하고 신체가 무력하다. 기토가 을에게 극을 입는 것은 사업이 어렵다. 기토는 십신으로 정관이기도 하고 또 양음신이기도 하죠. 을이 제어되는 윤회는 사업이 약간 순리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타 갑술운의 명중에 갑이 보유하니 이것은 갑술이 동하는 것이다. 이유는 갑술의 길흉을 비교하는 것이죠. 갑은 꺼리는 것이고 술, 토, 용신을 극하면 불길한데 갑과 술 내용이 응한다. 갑은 이운에서 근기가 없으며 근을 보면 구현되어 응하는데 병술련은 복하는 진, 숨어있는 복. 그래서 갑술은 병술련. 술술이죠. 술술. 그래서 진토를 불러오고 그게 근이 되는 거죠. 또 정해년은 갑의 근이 왕하죠. 경인신묘년은 또 녹근이죠. 임진년은 아까 진을 불러오는데 이제 전실되는 거죠. 그래서 근이 충을 당해서 견제가 되는 거고요. 갑오년은 근을 궁, 인호술로 불러오기도 하고 또 갑이 갑목 갑술대운의 갑의 비견으로서 또 구응하기도 하죠. 천간 동의글자가 와도 도와준다. 을미년은 인근. 그러니까 천간의 을목이 인이고요. 그 양인할 때 인이죠. 그리고 묘미도 목국으로 성립하고 모두 갑의 내용이 각 사항에 구현된다. 그래서 병술년, 그 다음에 정해년, 경인신묘년, 임진년, 갑오년 이렇게 모두 다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병술년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몇 월 달에 그런 것이 응하고 정해년은 어떻게 되고 경인신묘년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음양법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여기서는 일단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보로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자 이거죠. 일단 격신은 을목, 옹신은 개수, 갑목 가신을 제거하는 청용신은 사병화를 씁니다. 주어법으로 이것을 풀이하는 방법은 주요 사건, 그 다음에 이런 것 밑에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관을 볼 때는 관의 태극점은 사주팔자에서 지금 기토가 드러나 있죠. 기토. 그 다음에 무토도 있죠. 기토는 기신입니다.
그래서 을목을 쓰는 거고요. 무토가 기신입니다. 그러면 이 팔자에서는 지금 무토는 뭐 임수가 왔을 때는 희신이지만 그 외에는 기신이죠. 아까 음양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음양이나 예컨대 음양법이나 채용 억구법이요. 주보, 격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구사하면 여기에서 공통되는 글자를 찾아내는 것이 팔자를 풀이할 때 가장 빠르고 중요하죠. 아까 을목은 음양법에서는 꺼리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주보법에서는 격신입니다. 격신. 그러니까 을목에 해당되는 어떤 특성, 십신이면 십신, 육친이면 육친, 뭐 사물이면 사물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쉽다.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유한 특성을 논하는 음양법과 어떤 우리 사회적인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의 어떤 주보나 격구법과 어떤 글자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겉모습과 본질적인 부분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고 서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은 목인데 여기서는 지금 상관이죠. 십신상관이 격신으로 쓰이면 아이디어, 번뜩거리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뭐 장사 수완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음양법에서는 기신입니다.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특성, 고유 특성, 아까 선량함, 공부에서 향상하려는 특징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못하고 또 중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을이라는 데 생기기 쉽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을이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관성을 볼 때면 기토가 태극점이죠. 그런데 기토가 기신입니다. 그래서 을을 보는 거죠. 을. 근데 이것은 상관인데 을목이 또 신금의 극이 있습니다. 무토도 7살인데 이것도 임수가 오지 않으면 기신이죠.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간목 또는 경금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다 기신입니다. 그래서 화를 여기서는 병화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을목은 신금을 쓰는 거죠. 신금도 기신이죠. 그러면 개수로서 결국은 을목은 기신이 아니죠. 을목을 쓰는데 신금이 있으니까 을목과 개수를 같이 보고 병화를 같이 보고 결국은 관을 볼 때도 을목, 개수, 병화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층층이 모두 다 침탈하는 글자들이 있고
필요로 하는 글자들이 약하고 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복잡스럽게 연결되고 구웅을 찾아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 태극점에 대해서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관을 볼 때는 무토나 기토, 관사를 보는 건데 관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이것들이 기신이면 그걸 제거해주고 희신이면 그걸 보호해주고, 그런데 그런 제거하거나 기신을 제거하거나 희신을 보호하는 글자들이 또 위협을 받을 때는 그것을 방어해주고 구해주는 글자를 찾는데, 또 그 글자들이 또 위협을 받고 침탈을 받는다면 또 그 글자를 구하는 다른 또 제3의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태극점의 글자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면 그런 태극점은 인연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물론 태극점을 확정하긴 했기 때문에 인연이 완전히 없진 않지만 그런 큰 인연은 없고, 대운이나 이런 데서 뭐 받쳐줄 때 그런 글자들이 완전히 구비될 때 잠깐 그런 관과의 인연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처를 본다면 병화가 처죠. 그래서 근데 지금 술 중에 정화가 있죠. 정화가 혼잡되니까 개수를 봅니다. 아까 남자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남자는 정편제가 당연히 혼잡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은 병화, 부치는 정화죠. 그래서 병화가 정화에 혼잡이 있는가를 먼저 보지 않고 병화가 병화를 손상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토가 지금 손상하죠. 그러면 경금이 간목이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이것을 제거하고 다시 병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때 신금이 또 혼잡해 있죠. 신금이. 그러면 신금은 개수로서 제하고, 그리고 병화로서. 그러니까 병화와 개수를 같이 봐야 됩니다. 철을 볼 때는. 그래서 병화나 개수가 무력하거나 극거당하면 한눈 팔게 된다. 다만 처궁, 무토가 희신 역할, 그러니까 사병화를 보고. 화고죠, 화고. 하고 묘술합으로 합주하니 이혼하진 않는다. 주법복으로 뭐 보면 더 클리어하죠. 예를 들어서 뭐 모친 같은 경우는 신금 인성이 기신이죠. 개수가 모친을 보는 글자다. 개미년 대운 을목의 개수가 설을 당하고 또 묘미 목국을 하죠. 묘미 목국. 그래서 상하로 전부 다 설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앞에서 본 주보에서 취한 주신과 보신이라고 할지라도 육친상으로는 기신이 될 수 있는 것. 격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격국에서도 격국, 용신, 그리고 상신, 뭐 희신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육친상으로는 반드시
희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것이죠. 이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주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 골격을 보는 방법은 주보로서 봐도 충분하다. 근데 좀 더 다양하게 보고 싶고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음양, 그다음에 억부, 이건 조부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국, 전통 격국이죠. 주보, 이런 것들을 다 보아서 겸하고 있는 글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이건 일단 신약이죠.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개수가 을목보다는 더 중요하고, 개수가 손상을 받을 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다. 확실한 일을 이렇게 하나를 집어내려면 바로 이런 겸하고 있는 글자를 찾아내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 어떤 대운이나 요년을 보면 확실하게 그 글자에 해당되는 인사물을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억부하고 같이 보면 주부하고 그러면 개수겠죠. 음양하고 그 다음에 주부하고 같이 보면 병화겠죠. 그렇죠? 이렇게 개수와 을목, 병화는 최소한 여기에서 분명하게 쓰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추론해 나가면, 인사물을 추론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다. 어떤 팔자를 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입니다. 그러면 음양법, 억부법, 그다음에 격구법, 주보법을 떠올려서 거기에서 최소한 두어 가지를 겸하고 있는 글자를 찾아내서 그 글자를 중심으로 먼저 풀어나가면 오류를 줄이고 빠르게 팔자를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팔자를 보면 개수와 병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개수는 겁재, 그 다음에 병화는 편재죠. 비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상관. 이러면 얼른 눈에 직업 같은 경우 바로 개인 장사,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머리가 좋다, 잘 돌아간다, 이런 거죠. 간지가 같이 이르면 천시의 구연이 있는 것이고, 응이다. 원국은 작용 모형이고 기룡을 확정한다. 천간은 천시의 기룡이고 지지는 구연이다. 지지는 기룡의 기초와 정도이고 천간은 천시 응기이다. 간이 있는데 지지가 없으면 천시가 허상이고 구연이 없는 것이고, 지지는 있는데 간이 없으면 기초가 있는데 천시의 인발이 없는 것이다. 말이 좀 용어가 좀 어렵고 약간 고상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일단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지가 같이 온다는 것은 오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행. 예를 들어서 꼭 갑인 이것만 아니고요. 을, 해, 이것도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온다. 수생목, 목도 조, 병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이 서로
보면서 오면 구현이 있고 응이라고 보는 거죠. 응사의 구현. 지금 자, 간기가 지지에 통기하고 있으면 운년에서 왕쇠가 변동을 끌어일으키고 간지상의 내용을 직접 전한다. 명중에 길흉의 생극이 있으면 간지를 보조로 하여 응사가 구현된다. 간이 지중에 무기하면 운년에서 지를 보면 간의 기름이 응한다. 구현이 되고 어떻게 인발이 돼서 지지의 상태만 지지로만 있으면 그것이 외부로 발현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간이 있어야 되고 간만 있으면 또 지지에서 뒷받침이 없으면 허상이 있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지에서 같이 서로 상응하고 서로 도와야 제대로 구현이 있고 그다음에 발현이 있고 기초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때 없으면 그런 것이 갖춰지는 때 이런 때가 응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응기를 확정하는 방법이 뭐냐? 간지의 존재는 상이죠. 그리고 상이 있으면 거기에 상하는 응사가 있고 그것은 동이죠. 동. 천간에서는 그 상이 발생하고 지지에서는 그 상의 기초 준비 구현이다. 아까 말씀드린 간유, 지무는 그 상이 발생하지만 구현될 수 없는 것이고 지유, 간무는 상의 기초가 있지만 인발이 불가한 것이다. 간지가 모두 있을 때 상이 응하는 것이다. 원국의 응사의 응기, 실신, 간지, 동주, 인접, 작용 형식 등이죠. 영국 중에 고정 정보의 응기는 간지 팔자 중에 조합 형식으로 확정하는 것이죠. 원국에서 토극수와의 흉한 정보라면 이것은 음이 손상을 받는 거죠. 토극수는 그 흉한 것은 토가 생황한 운년 혹은 수가 극을 받는 운년에 응한다. 원국에서 화가 존재하여 길한 정보라면 길한 것은 화가 생존을 얻거나 혹은 화오행을 누르는 오행이 제거돼서 화가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그때 응한다. 어떤 좋은 필요로 하는 기쁜 글자나 오행이 제대로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받고 극을 받고 그런 경우에 부자유스러운 상태죠. 그 부자유스러운 상태가 해소돼서 자유로워지면 그때 길이 응한다는 거죠. 실신응기 요약하면 원국이 약한데 어떤 글자 실제 글자가 원국에서 약하다 그러면 약한 대운에서 그것이 약한 대운 그리고 그 당의 글자가 윤회에서 왔다. 약한 원국에도 약하고 그 대운에서도 약한데 윤현에서 왔다 그러면 그 글자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 응기하는 거죠. 주의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무조건
같이 나란히 뭐 원국이 하나 있는데 또 대운에서도 오고 윤회에서 오고 그러면 아, 그 글자의 힘이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떤 무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구비돼야 그 글자의 어떤 그 기륭의 은기를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국의 왕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왕한 대운, 왕한 윤현, 왕한 대운인데 윤현에 온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은기가 가능하죠. 우리가 세 글자가 나란히 올 때, 예를 들어서 원국에 갑이 있고 대운에 갑이 있고 윤현에 갑이 있다. 이러면 일단 은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불문하고 길흉을 불문하고 원국에 있는데 윤현이나 대운에서 같은 글자가 두 번 온다. 그럼 무조건 그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가 팔자를 읽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실신 뭐 이런 거 실제 글자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 글자. 대우는 우리가 원래 원령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허신이라고 보죠. 윤현은 무조건 실신입니다. 그런데 대운 허신이 실신으로 바뀌면 그것도 은기고 뭐 이런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주에든 다 실제 글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운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다면 이 대운 경이라는 글자는 어떤 팔자 원국이 없다. 그러면 허신이죠. 그래서 그다지 큰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마침 대운이 와서 윤현이 와서 을경합을 하죠. 그러면 경금이 실자로 바뀝니다. 실제 글자처럼 영향력을 갖게 되고 원국에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운이 응사응기를 형량한다. 운이란 명국을 12궁에 놓고 형량하는 것인데 십간으로서 천시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의 주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다만 운은 지지를 중시하는 것. 주기는 이렇게 십간으로서 천시가 변화하기 때문에 10년 주기를 사용하는데 중시하는 것은 지지죠. 운의 간지는 명국의 간진과 마찬가지이며 명국이 대운의 왕쇠, 기용 및 내용을 명국이 결정한다. 명국에서 대운의 왕쇠를 형량할 수 있다. 결정하는 건 좀 그렇고요. 어떤 대운이 오면 그 대운의 글자에 먼저 동주,
동주 작용을 봐서 일단 대운 간의 영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운 간지가 원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원국이 결정한다고 하는 표현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결정한다고 하니까 좀 능동적인 작용 이런 것을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운 간지를 원국에서 왕세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국에서 용신이 약하면 용신 운이 흉하다. 무슨 말이냐? 아까 원국에서 어떤 희신이나 기신은, 그러니까 용신이나 뭐 기신을 판정해 놨는데 그것을 원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어야 운에서 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원국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원국에서 거의 유야무야할 정도로 미약하면 운에서 와서 그것을 돕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흉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신이 약한, 그래서 어린 아이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약한 애한테 아무리 맛있는 고기 반찬을 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설사하게 되고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뭐 그런 현상이 올 수 있겠죠. 명국의 기름은 주로 상이다. 아울러서 응사하는 내용이 길인지 흥인지는 우리들이 그 상의 성립과 은기를 확정하에 논한다. 이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도의 뭐 이런 그냥 오는 거죠, 오는 거. 그다음에 기 천간의 기는 천간에서 유행하고 지지의 기는 지지에서 유행하는데 천간의 기가 지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극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지의 기가 천간으로 작용하는 것은 하극상이죠. 하극상. 이것은 원래는 불순한 거죠. 그리고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간지 간의 연결을 통해서 같은 간지에서는 상하가 같이 작용할 수 있고 다른 인접주의 간지가 간과 간, 지가 직기 작용할 수 원칙이지만 서로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합이나 뭐 삼합이나 이런 걸 연결되면, 또 간합이나 이런 걸 연결되면 지지나 천간의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을 이루고 있는 그 기는 천을 유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을 이룬 오행은 격으로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간지 도의가 응사의 성립 원칙인데 상하 일기뿐만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기도 간지 일기로 본다. 용 목화 하면 병인 이런 거죠. 용 금수 하면 임신. 뭐 나분까지도 볼 수 있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 간합, 도의,
그다음에 좌지연결.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정인데 동하려면 형충 앞에, 간이 동하려면 간합, 지지, 뭐 좌지연결 이런 식으로. 뭐 명상, 복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음기는 동하거나 간지 도의로서 사상이 성립하여 응하는 것이고 결과는 간지의 왕수의 작용 결과이다. 운년에 간이 있거나 혹은 지가 명구에 대해 작용이 있으면 작용을 당하는 간 혹은 지의 상의 변동이 있다고 말한다. 기륭 변화는 운에 있고 인동, 구현은 유년에 있다. 유년에서 기륭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이렇게 기륭의 변화를 보려면 운을 먼저 보고 그것이 언제 응하는가는 당연히 유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팔자를 접근해라 이런 말입니다. 음기 응사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유년 대운이 오면 일단 간을 보는데 간합이 있는지를 보라. 간합이 있으면 그 간의 좌지도 동한다. 그래서 같이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주를 반드시 먼저 또 본다. 어떤 세트로 간지는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말고 을사가 왔다, 을사내다 그러면 을목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사는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거죠. 을목은 병화라고 하는 글자를 만나서 꽃이 피는 상태고 그래서 이 지금 을사년에서는 을목이 아주 자신의 가치를 뽐내는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환경이죠. 사화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꽃을 피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의 어떤 병화의 어떤 그 고유의 의미를 그대로 발현하는 것, 구현되는 것은 어렵죠. 이런 어떤 2차적인 어떤 그 상을 통해서 지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동주로서 읽는 거죠. 동주를 항상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원국과 어떤 지지의 삼합국을 이루는지를 반합도 해당됩니다. 먼저 보면 어떤 기운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지, 형충합회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여러분 좀 처음에는 좀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의 가장 밑바탕은 생극이죠. 생극. 합이나 충이나 이런 거 다 생극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응사는 사주팔자의 어쩌면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운이 끝나고 행운론에서 임기응사를 다뤘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지금 편의상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항상 계속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